성인 10명 중에 4명은 당뇨 전 단계다라는 통계도 있고요. 당뇨병의 경우에는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에 심각한 합병증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당뇨에 대한 걱정들 참 많이 하시지만 한의학적으로 당뇨를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자, 많이들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보성한 의원 이만희 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의학에서는 당뇨를 어떻게 보고 있나요? 그래서 한방에서는 소갈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는 이제 소멸하다의 소자인데 수척해진다는 뜻입니다. 근육이 소멸하고 이제 갈증이 나는 그래서 고량후미로 인해서 발생하는 수척해지고 물을 많이 들이키는 병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고열량의 음식들, 그러니까 흔히 보기에는 되게 좋은 것들을 먹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수척해지고 뭔가 갈증을 많이 느끼고 자꾸만 뭔가 좀 몸이 안 좋아 보이고 그렇죠. 그런 경우를 예전부터 한의학적으로는 이 당뇨로 네. 인식을 해왔다. 자, 그러면 증상도 어느 정도는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당뇨의 증상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전통적으로 한방에서는 삼다증이라고 해서요. 다뇨죠, 다뇨. 몸에 그 혈당이 흡수가 잘 안 돼서 세포 속에 들어가 줘야 되는데 안 들어가니까 남아 돌잖아요. 그럼 혈류에 남아 있는 혈당은 신장이 걷어들여서 이제 배설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소변에 이제 설탕이 섞여 나가는 거죠. 당이. 그러다 보면은 저절로 끈적끈적하게 나갈 수는 없으니까 희석해서 나가야 되니까 물을 많이 섞어서 내보내기 때문에 여러 차례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야간요라든지 한밤중에 화장실을 서너 번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소변을 자주 보는 다뇨. 그다음에 당연히 그렇게 수분을 많이 내보내니까 설탕을 내보내기 위해서 사용된 물을 보충하기 위해서 물을 먹죠. 많이 마십니다. 벌컥벌컥 3리터 5리터 이상 드시게 되는데 그다음에 그렇게 마셔도 결국은 슈가는 내 몸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희가 그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동물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사람이 입에 땡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너무 많이 먹었기 때문에 다루던 그걸 컨트롤해줘야 되는 애들이 간이라든지 뇌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췌장의 어떤 지원을 못 받으면서 이제 살이 안 찌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근육이 빠진다든지 또는 뇌에 공급되는 당이 부족하다든지 하는 부분 때문에 또 이제 살이 빠지거나 여러 가지 증세, 피로감을 유발하게 되는데 그래서 다뇨, 다음, 다식 이렇게 세 가지를 삼다증이라고 하죠. 이게 구체적으로 봤을 때 이 당뇨를 앓고 계신 분들의 증상이다. 당뇨가 확진됐을 때의 증상입니다. 확진이 안 됐을 때의 증상은 또 달라요? 이제 당뇨 전 단계가 있거든요. 이제 당뇨 전 단계가 화두에 올라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된 것은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근래에 들어와서이고요. 1900년대부터 당뇨 전 단계 여러 단계에서 논의가 많이 되고 하고 있지만 실제 과거에는 그 침묵의 어떤 그 장기들, 간, 신장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대사를 거치는 당뇨여서 증세를 전혀 못 느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뇨 전 단계는 과거에 한방에서는 기술돼 있지 않고 대신 어느 병이 당뇨가 된다. 어느 몸의 연약한 상태가 당뇨가 된다. 이런 이제 언급으로 별도로 돼 있지만 현대의학에서는 당뇨 전 단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되는 이유는 당뇨를 잘 치료하지 못하기 때문에 되기 전에 치료를 하자는 의미가 또 크죠. 근데 앞서 말씀 주신 그 세 가지의 증상들 가만 보면 다뇨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전립선에 문제가 있나? 내가 방광에 문제가 있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고 아니면 다음 같은 경우에 내가 좀 짜게 먹었나?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고 이렇게 좀 뭔가 오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질환으로 생각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증상들인 것 같아요. 어디가 아프거나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것이 굉장히 지속적이라는 특징이 또 살짝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마신다고 해서 짜게 먹고 저녁 때 짜게 먹고 다음날 아침 물을 들이켰지만 하루 종일 일주일 동안 계속 들이키진 않죠. 그런데 이제 당뇨병은 계속 들이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뇨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을 많이 먹어서 자기가 먹은 양만큼 배출하면 더 이상 나오지 않죠. 그런데 계속 갑니다. 마신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먹은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밤마다 하루에 3번씩 5번씩 일어나는 좀 더 그 특이하게 많이 지속적으로 증상이 나타난다는 이제 병의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그 소리 없는 질환 네. 중에 하나가 바로 당뇨가 아닐까 싶거든요. 진단받기 전까지는 뭔가 내가 진짜 이게 확실히 당뇨인가? 좀 헷갈려 하실 것 같기는 해요. 어떤 증상이 나타날 때는 반드시 의료기관을 찾아라.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체중입니다. 초기 당뇨나 이런 분들은 비만하신 데 반해서
단요 다음 이제 다식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많이 마시잖아요. 불구하고 갑자기 살이 빠집니다. 체중 감소가 급격히 일어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갑작스러운 체중 감량이 일어나는 경우에 검사를 해보시면 물론 당뇨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체중 감량을 유발하는 갑상선 기능장애, 항진증이라든지 맞아요. 또는 더 무서운 암이라든지 또는 이제 장의 어떤 다른 문제라든지 이런 이제 그 질병을 발견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당뇨 환자의 검진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로 체중 감소를 치는 편입니다. 식사 후에 졸음이 몰려오는 것도 당뇨를 의심해 볼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구분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혈이 좀 사람의 혈류량이 제각각입니다. 네. 전신의 혈액량이 한 5리터 정도 되거든요. 우와. 5리터를 1분에 다 돌립니다. 심장이 한 70번 정도 뛴다면 한 번에 70ml씩 쿡 짜서 5리터를 다 돌리거든요. 네. 이제 그런 과정 중에 혈액이 좀 부족하거나 혈액을 조혈 기능이라 그래서 만들어내는 혈액에 영양분을 넣는 기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상당히 많은 양을 위장으로 보내야 소화 기능이 수행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는 뇌의 혈류량이 부족해집니다. 아하.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뇌에서 이거 영양분이 안 오니까 혈액이 안 오니까 자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오는 게 전형적인 식곤증. 네. 인데 비슷한 양상으로 혈당 문제로 오는 경우에는 이 혈당의 양이 폭증해서 고탄수화물이 이제 고열량의 음식이 들어가게 되면은 체내의 혈당 수치가 갑자기 치솟거든요. 그랬을 때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췌장에서 인슐린이 보통 사람보다 훨씬 많은 양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막아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갑자기 또 저혈당 상태로 뚝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급격한 혈당의 변화 때문에 졸음이 확 쏟아지는 경우는 실제 혈액이 위장으로 가는 경우보다 겪어보면 더 참기가 힘들고요. 그리고 또 음식에 따라 달라지는. 그래서 구분하기 쉽습니다. 단백질류라든지 뭐 야채류라든지 과식은 했지만 그런 것을 잔뜩 먹었을 때는 안 졸려. 그런데 뭐 빵, 면, 뭐 밀가루 음식이나 밥 이렇게 그 탄수화물로 주류를 이룬 그런 음식을 먹으면 여지없어. 많이 안 먹어도 막 졸려. 이런 경우에는 혈당 피크가 이렇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바로 혈액 채취를 해서 검사해 보시면 찾아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런 증상을 자주 겪게 되면 이게 당뇨병과도 연관이 좀 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보통 사람은 어느 범위 안에서 높아지지 않습니다. 대략 200 이상 잘 안 넘어가는데 올라가서 치솟는 경우에 이제 사람마다 이제 상방으로 피크가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최고치가. 그럴 때는 이제 진단을 해줘야 돼서 앞으로 이제 전 단계로 진단을 하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이 주로 이제 당뇨에 의해서 혈당 문제로 인한 식곤증이 발생하는 거죠. 우리가 혈당 스파이크를 조심할 때 방금 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탄수화물 뭐 이런 것들을 좀 줄여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네. 근데 당뇨병 하면 우리가 단 음식을 조심해야 되는 뭐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 두 가지가 조금 다른 건가 같은 건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을 위해 조금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당이라는 것은 이제 그 단당이 여러 개가 합쳐진 거거든요. 단당이 2당이 있고 저희가 먹는 음식에는 설탕 같은 건 2당이거든요. 포도당이라든지 과당은 단당에 들어갑니다. 그것이 여러 개가 뭉쳐 있으면 전분이 되는 거죠. 전분이 저희가 먹는 빵, 밥 이런 이제 밀가루, 곡물에서 나오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은 이제 처음에는 아밀라제, 침이 있죠. 침에 의해서 전분 분해가 되고 그것이 내장에 들어와서 이당류로 존재하다가 세포에 들어갈 때 단당으로 바뀌고 이런 여러 가지 당을 쪼개서 들어가는 과정이 존재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이제 과정에서 저 설탕하고 저 밥하고 다른 거 아닌가?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저희가 밥이나 빵을 씹어 먹을 때 오래 씹어 먹으면 단맛 나요. 단맛 나죠. 그게 이제 그 전분이 풀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최후에는 이제 단당이 되어야만 이제 그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데 이제 이당인 상태로 많이 존재합니다. 사람 몸속에. 근데 박테리아가 단당이 되면 딱 잡아먹습니다. 사람 몸에 박테리아 많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 몸속에 이당 상태로 있다가 세포에 들어가기 직전에 단당으로 쪼개져서 들어가거든요. 이런 아주 신비한 당의 이제 구조가 존재하는 이유가 생존 또 전략.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 건데 이거를 너무 분리해서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 분리해서 생각할 게 아니다라는 같은 거네요. 한의학에서도 인슐린 투여를 하나요?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다. 약 어떤 걸로 치료를 하나요? 한방은 접근 방법이 전혀 다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 지금까지 양학 설명해 주신 거네요. 양약. 아닙니다. 이제 의학적 해부병리학적인 생리학적인 얘기를 해드린 거고요. 네. 그것을 이제 치료하는 입장에서 들어가게 되면 서양의학적으로는 인슐린 관련이지만 한방은 그것을 수행하는 오장육부가 어떤 질환은 간과 연동돼서 병이 오고 어떤 병은 비장과 연동돼서 병이 오고 어떤 경우는 장하고 연동되고 이런 것들이 별도의 이론으로 정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인데 어떤 병이 온다면 췌장과 함께 다른 비장을, 간을, 쓸개를, 위장을 어떻게 보강을 해주고 기혈을 어떻게 보강을 해주면 췌장의 부담이 덜어진다. 라는 이제 치료법들이 별도로 있어서 그런 접근법을 쓰고 그러다 보니 양약과 한약이 전혀 다르잖아요. 같이 쓰시면 훨씬 상승 효과가 있거든요. 뭐 이런 치료법이 한방의 치료법입니다. 뭔가 합병증이 발생될 위험도 좀 낮아지겠어요. 물론입니다. 합병증이라는 것은 나중에 후반기에 나타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면 그 합병증이 제일 무서운 겁니다. 사실 맞아요. 당뇨 자체는 일상적으로 초기 당뇨 때 치료를 잘 안 하시거나 운동도 안 하시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별로 힘들지 않으세요. 증세도 많지 않고 그러다가 합병증이 왔을 때 진짜 무서운 건데 그렇죠. 그 합병증 단계로 가기 전 치료를 위주로 하는 것입니다. 뭔가 체질 자체를 개선해주고 이게 췌장뿐만 아니라 췌장과 함께 나쁜 다른 것들을 함께 관리를 해서 뭔가 원상복구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 때문에 합병증으로 가기 전에 막아주는 그런 그렇죠. 역할들을 하고 있다. 자, 지금 문자창으로도 질문을 주셨는데요. 당뇨에서 진행 중이라면 다시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오기도 하나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그러니까 즉 당뇨가 나을 수 있나요? 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당뇨를 전 단계일 때 이제 좀 구분을 애매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당뇨가 완전히 심해졌을 때 당뇨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커요. 환자군이 초기 단계부터 후반 단계까지 그렇죠. 어느 단계에 있느냐에 따라 쉽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전 단계에는 거의 됩니다. 대신 식이와 운동을 잘 하셔야죠. 그런데도 당뇨 잘했는데도 넘어가는 경우에는 스트레스라든지 아니면 유전적인 요소가 너무 크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네. 전 단계에서 찾아냈을 때 당뇨로 이완되지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건강검진에서도 조기 검진을 이제 강조하는 거죠. 당뇨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음식 순서를 바꾸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아니,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탄수화물량을 조절하지 못하시는 분들이에요. 대부분. 평상시에 너무 단 거 많이 먹으면 안 좋아. 단짠은 안 좋은 거야.를 쉽게 지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잘 안 걸려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맨날 콜라라든지 이렇게 패스트푸드라든지 그리고 입에 달고 사시는 분들. 안 좋은 거 알지만 먹는 건 좀 행복하게 먹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야식한다든지 이런 게 특히 탄수화물 중독이라 그래서 안 되는 분들이 대부분 당뇨이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먹어줘야 돼요? 순서를? 탄수화물을 맨 마지막으로 보내고요. 처음에 이제 야채, 식이섬유 먼저 이제 드셔야 식이섬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 다음에 단백질, 그 다음에 탄수화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식이섬유라고 해도 이제 여러 가지 식이섬유가 있지 않습니까? 네. 수용성, 불용성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아무래도 수용성이 훨씬 중요하겠고요. 불용성은 이제 장에 이제 보피를 늘리면서 이제 물과 만나면 부풀어 나거든요. 그래서 변비를 해결하겠죠. 그리고 또 공복감을 이제 해소시키면서 배가 더 무룩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배가 부르니까 두 가지가 다 당뇨에 도움이 되는데 부른 상태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단백질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단백질 공급을 하고 칼로리를 이제 대신 공급해야 되니까 맨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이제 드셔서 식판을 우리가 그 공공식당에 식판이 있지 않습니까? 거꾸로 놓는다는 거죠. 밥이랑 국 떠 있는 데를 반대쪽으로, 먼 그렇죠. 쪽으로. 거기다가 이제 야채, 식이섬유를 놓고 단백질을 놓고 뒤집은 상태로 좁은 칸에다가 그 칸에 맞을 정도로 밥을 줄여서 이제 드시는. 그렇습니다.